새로운 허블 측정 결과 우주가 예상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 허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의 새로운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주가 빅뱅 직후의 궤도를 기반으로 예상보다 약 9%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고 천문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애스트로피지컬 저널 레터즈의 4월 25일자로 게재된 새로운 측정 결과는 불균형이 3000분의 1에서 10만분의 1에 불과하다는 가능성을 줄이고 새로운 물리학이 우주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물리학과 천문학 교수인 아담 리우스는 이러한 불일치가 커지면서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리더 이 연구에서 리스와 그의 SH형ES의 초신성 H형 팀은 우리 이웃 은하계의 70개의 별인 라지 매절레닉 클라우드에서 이 별들의 빠른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빛을 분석했습니다. 세페이드 변수라고 불리는 별은 주변의 은하 간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예측 가능한 비율로 밝아지고 희미해집니다. 별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허블은 지구 주위의 90분 궤도마다 한 개의 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시 드리프트 언드 시프트라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허블을 포인트 앤 슈트 카메라로 사용하여 세페이드 그룹을 관찰함으로써 팀이 동일한 시간 내에 10페이트를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만 관찰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리스와 팀은 우주 내의 거리를 결정하고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거리 사다리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팀은 허블 측정을 칠레, 미국 및 유럽의 기관의 천문학자들 간의 협력인 아라우카리아 프로젝트에 의한 또 다른 일련의 관측과 결합했습니다. 이 그룹은 대마젤란 구름에 대해 거리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한마디가 파트너의 시야가 가늘어지는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지나 가기 때문에 빛의 밝기를 관찰하여 대마젤란 구름을 측정했습니다. 결합된 측정은 SH형ES팀이 세페이드의 진정한 밝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정확한 결과를 통해 팀은 우주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초신성이라는 폭발별을 사용하는 나머지 사다리의 볼트를 조여줍니다. 팀의 측정이 더욱 정확해짐에 따라 허블 상수의 계산은 플랭크가 빅뱅 이후 38년 동안 관찰한 조건에 기초한 유럽 우주국의 플랭크 위성에 의한 초기 우주 관측의 관측으로부터 파생된 예상값과의 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 가지 실험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리스는 설명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가 오늘 팽창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초기 우주의 물리학과 그것이 얼마나 빨리 팽창해야 하는지를 측정한 예측입니다. 이 값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시대를 연결하는 우주 모델에서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 매우 강한 가능성이 있다. 리스가 정확히 왜 불일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없지만 SHOES팀은 불확실성을 1%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허블 상수를 미세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01년 10%에서 2009년 5%로 현재 연구에서 1.9%로 팽창률의 불확실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전문가들은 측정 가능한 비율로 밝고 어두워지는 별의 빠른 이미지를 캡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발견이 불균형이 3000에서 1만분의 1까지의 사고이며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과학자는 이 우주의 앞에 다른 우주의 증거를 찾습니다. 우리 우주가 있기 전에 다른 우주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우주 순환입니다. 우리 우주가 생기기 전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했고 이 우주가 끝난 후에 또 다른 우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우주는 우리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물론 자세히는 아닙니다. 연구원은 다른 우주가 이 우주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주가 무한한 일련의 우주들 가운데서 가장 최신이라고 주장한다. 케이트 맥 박사는 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하는 우주론에서 다양한 질문을 연구하는 이론적인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그녀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물리학 조교수로 공공과학 클러스터의 리더십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암흑물질, 초기우주, 은하 형성, 블랙홀, 우주줄, 그리고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연구했다. 그녀는 컬럼니스트입니다.
어둠의 에너지는 우주의 끝을 결정할 것이고 천체 물리학자 KT 맥은 그것이 즐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의 끝은 장관이거나 황량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싱 그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구석에 존재하고 그 진화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우주에서 무언가 또는 공간 자체의 기본적인 성질인지 알아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기존의 물리 이론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좀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충분히 긴 시간대를 미리 바라보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와 우주의 모든 것을 거의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상상해 공중에서 야구를 던지십시오. 여기 야구와 지구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계가 서로 떨어져 움직이기 시작했고 당신의 던지기는 빅뱅이 시작한 확장입니다. 자, 야구와 지구 모두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은 당신이 던지더라도 다시 함께 잡아 당기기를 원합니다. 비록 당신이 비인간적으로 좋은 팔을 가지고 있고 지구를 완전히 빠져나갈 만큼 빨리 공을 던지더라도 중력은 공을 어느 정도 낮추게 됩니다. 어쩌면 공이 다시 떨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를 통해 영원히 해안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지 못하는 것은 갑자기 속도를 올리고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용어의 진정한 의미에서 중력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주가 하는 일입니다. 약 50억 년 전에 합리적인 포스트 빅뱅 감속의 오랜 기간이 끝난 후에 우주 팽창은 불가피하게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에너지의 어두운은 단지 우리가 어두운 에너지를 볼 수 없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팽창이 가속화되는 우주는 은하들이 서로 가차없이 몰려드는 우주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어두워지고 더 춥고 추워지고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은하들에게 새로운 별을 위한 연료 공급이 중단됩니다. 별이 죽고 물질이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우주는 모든 구조가 없으며 공허함을 통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극미량의 방사능으로 끝난다. 이 다소 황량하고 외로운 단호한 일은 열사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훨씬 나쁜 암흑에너지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은 우주 상수입니다. 1917년에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왜 스스로 붕괴되는 대신에 정적인 것처럼 보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중력 방정식에 추가된 용어로 처음 제안했습니다. 조만간 팽창이 발견되면 우주의 상수 용어가 쏟아져 나오고 수십 년 후에 다시 팽창되어 팽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주론적 상수는 적어도 다른 설명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적합하지만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혼란스럽습니다. 진공에너지는 빈 공간에 내재된 최소 에너지의 일종으로 우주가 얼마나 확장되더라도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크기는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자물리 이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론 계산은 진공에너지가 최소 120배 이상 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공에너지의 양자역학적 버전이 실험적으로 감지되어 캐시미 이펙트라는 현상을 통해 아주 작은 금속판을 아주 약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주론적 상수가 이론적인 전체 이야기를 합치는데 충분할 정도로 강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를 천천히 분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구조를 격렬하게 찢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기묘한 작은 것보다는 우주의 상수가 없는 우주를 어떤 면에서는 설명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용어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어둠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시간 경과에 따라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실 우주의 팽창에 대한 최근의 관찰은 매우 먼 폭발하는 별들과 초거대 블랙홀로부터 유추된 것만으로도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불행히도 역동적인 암흑 에너지는 그 자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흑 에너지가 더 강력해지면 이러한 관측치 중 일부가 암시하듯이 우주 역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열사병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밤을 부드럽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우주를 감상할 시간을 갖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